반도체 고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지난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루에만 2%와 7%씩 떨어졌는데요. 고점 논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산업부의 박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야 작년 말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그 반도체 고점 논란을 좀 보자면 작년과 올해는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그 핵심이었는데요. 지금 불거진 반도체 고점 논란은 D램 가격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그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렇게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D램 가격은 반대로 조금 올랐죠. 근데 이게 당장 4분기부터 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입니다. 작년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게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예.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국내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이 방아쇠가 됐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8달러 밑으로 떨어진 그 D램 현물 가격과 삼성전자의 전략 변화 전망이 D램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전략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먼저 D램 현물 가격이 8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을 볼 때는요, 우리가 고정거래가를 봅니다. 고정거래가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집계가 되는데요. 반도체는 기업 간 계약을 맺고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 삼성전자의 D램이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미리 계약을 하고 일정한 가격에 반도체를 거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 전망의 배경으로 꼽힌 현물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이 PC를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나 이럴 때 개별적으로 반도체를 사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격이 매일 집계돼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고정거래가는 기업 간 거래를, 현물가는 개인 간 거래 혹은 소매에서 쓰이는 가격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과거에는 현물가가 이 고정거래가를 조금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아무래도 이 고정거래가는 계약이다 보니까 현물가가 너무 낮으면 그 계약하는 당사자가 현물가 보지 않냐, 좀 낮춰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물가가 낮으니 앞으로 이 D램 고정 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점 논란이 좀 지나치다고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 고정 거래가와 현물가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일단은 그 고정 거래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모바일 D램이나 서버형 D램이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PC D램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 역시 PC D램에서 한 5%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올해 2분기 D램 고정 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분기 내내 이 현물 가격을 내렸습니다. 예. 이걸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상관관계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좀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반도체 가격에 대한 우려들은 언제든지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사실 오히려 방아쇠를 당긴 거는 앞서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딱히 그 증권사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이미 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메리츠증권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있었죠. 여기서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정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삼성전자 측에서 어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이제 이익 점유율을 지키는 데 전략을 수정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봅니다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수익성을 버리고 점유율 높인다, 약간 여기서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삼성전자 전략 수정안에 대해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가불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D램 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삼성전자의 그 전략이 수익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 전체 이익에서 삼성전자가 들고 가는 이익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이 전략 수정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절대이익은 늘어나는 반면에 그 가점을 원래 형성하고 있는데 그 네. 가점을 형성하는 쪽이 한 50%를 넘게 가져가면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내에 이런 고민이 있으니 아마 이 좀 마진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물량을 늘려가지고 시장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더 예.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보고서에서 주장을 한 거였고요. 근데 이에 대한 반박도 적지가 않습니다. 바로 일단, 다음 날 반박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죠. 예. 네. 일단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도 상황이 좋지 않고요. 스마트폰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에 한 5%의 영업이익률이 났고요. 스마트폰은 한 1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반도체에 비하면 정말 그렇죠. 너무 낮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익을 많이 끌어다 주는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을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몇몇 증권사에서는 반박차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그 장비 투자가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 장비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물량을 늘릴 수 있겠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또 평택 공장이 이제 신규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래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예. 그 2층을 가동하면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4조가 나오든 16조가 나오든 이것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그 증가율이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전략 수정설도 좀 배치되면서 반박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야 삼성전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분위기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위기와 관련해서 또 얘기 나오는 거는 중국의 위협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중국이 또 물량으로 앞세워서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이것도 큰 위협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지금 어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낸드 플래시 생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칭화그룹의 자회사 양쯔메모리 테크놀로지에서 양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반도체 고객기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들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당장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양산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4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낸드 플래시는 32단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정도 뒤쳐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수율이 한 50% 정도 나오면 일단 원가가 2배로 높아지게 되고요. 네. 기술 격차가 있다 보니까 판가는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걸 팔아도 계속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속도 조절에 나설 거다. 물량을 그렇게 크게 늘려서 시장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이번 양산은 그냥 기술력 확보 정도로 봐야지 조금 더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나오는 우려감들을 다 정리를 해줬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지난 23일에 SK하이닉스가 7% 이상 급락했을 때 정말 이렇게 7%나 빠질 거냐라는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이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고점 논란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고점 논란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몇 년간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중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매입하는 국가인데요. 중국에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올해 초에 조사도 들어갔다 그러고요. 예. 그런 식으로 가격 저항이 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지금보다 높을 수는 없는데 이 가격이 언제 떨어질 것이냐 이게 관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폭과 속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고점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점이라는 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다만 이 고점 논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그 원인과 그것을 전망하는 그 배경과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PER이나 PBR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급락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